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를 꺼림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악구가 청룡동 913번지 일대 봉천 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천 제13구역은 무허가 건물과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출 총량의 원상복구로 일부 규제는 완화됐지만 이자는 요지부동인 상황에 새해만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나요? 올해는 정말 주변을 살펴보면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이 독감에 걸렸다 하면 나을 때까지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이 독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독감에 좀 효능이 좋은 음식들이 어떤 건지 또 관심 갖고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차 중에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차를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해요. 이건 인후통이나 코막힘 그리고 배 아픈 데도 효과가 있고요. 또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 찾아 드시는 이 레몬수는 항상 몸에 수분을 잘 챙겨서 독감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이 생강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미 독감에 걸려서 조금 힘들다 하신다면 이 생강차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또 최고로 좋은 건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거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동산 고민 때문에 또 건강이 걱정된다 하신다면 그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좀 따뜻하게 또 어루만져 주실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우리가 헤드라인 기사에서도 살펴봤듯이 월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건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또 전세 금액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올 가을에는 이제는 피부로 느낄 건데요. 올 10월, 11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서울에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혼란해질 텐데 모쪼록 이제 앞으로는 옥석 가리는 서울 주택의 계속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노후주택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볼 조건들을 따져서 옥석을 가리시는 기술을 좀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화 통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는 시간, 길지 않은 시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뭐 하나 살려고요. 네, 어떤 걸 좀 보셨어요? 네, 저기 서대문구 네, 그 홍은동에 있는 네, 그 10-8번지 도담 도서관 라인으로다가 모아타운이 된다 그래서 네. 네, 거기서 빌라를 저기 살까 말까 생각 중이라 여쭤보는 거고요. 네, 네, 또 그리고 그게 괜찮나 물어보는 거고 동대문구 제기동 네, 1146 네, 14.15번지는 네. 저기 5월 달에 이제 그 오픈한다고 해요.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살까 그거는 이제 재개발이 뭐 앞으로 된다 그러는데 언제 될지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고 또 이제 아파트는 그 8호선 라인 네, 금광 아파트 3위 금광 3위 아파트 남한산성 역세권인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사야 될지 네. 그렇게 하나 보고 저기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번지 네. 거기 타워 더 모스트 광진 아크라고 그 오피스텔인데 네. 그건 원룸인데 뭐 좀 2억 2,400 2억 4천을 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남양이고 북향은 2천만 원 싼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월세를 받기에는 이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지금 방송 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네. 가지 부동산을 좀 말씀 주셨는데 이거 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투자 목적인데 땅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양동 거기 모아타운 그거는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하나 있는데 네. 사도 괜찮을지. 예, 아, 그거 4억 3천이에요. 방 2개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예, 한 4억 3억 5천에서 4억 정도 4억 5천 뭐 그 정도요. 네,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투자하겠다고 보신 지역이 첫 번째가 서대문 홍은동에 10-8번지 인근에 모아타운 예정지 하나,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동대문 제기동에 1146에 14, 18번지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그런 빌라를 보신 거예요. 네, 그건 3억서부터 있고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그러니까 하나 투자처로 보셨고, 또 세 네. 번째는 남한산성역 근처에 금감 상위 아파트 이걸 전세 끼고 좀 투자를 네. 할까 이것도 보신 거예요. 네, 그것도 3억짜리 있고 3억 8천 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진구 자양동에 모아타운 진행된다는 355번지 일대에 투자할까? 이것까지 네 군데를 보신 거죠? 그건 2억 2천이고 자양동은 4억 3천이고요. 2층 그 모아타운 안에 모아타운 밖에 들어가 있는 거 자양동에선 두 개를 또 보신 거고 총 5개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좀 자양동에는 복잡하고 빌라고 빌라. 네,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하는지 좀 많이 혼란스럽긴 한데 전문가의 네. 도움 받아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 제가 쭉 들어봤어요. 네. 쭉 들어보고 지도상으로도 한번 찾아보고 했거든요. 네. 그 많은 것들을 보셨는데 고민은 많이 되셨겠지만 네. 제가 3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은동 거, 제기동 거, 자양동 거. 네, 홍은동, 제기동, 자양동. 네, 이렇게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투자 품목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요 3개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괜찮은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홍은동부터 볼게요. 네. 홍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여기 도담도서관 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예요. 네, 그거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어요. 아, 프리지오가 아니고 여기는 빌라. 아니. 네. 그러니까 제 말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제 네.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아파트가 네, 네. 요 앞쪽이에요. 앞쪽.
아, 네. 요 앞쪽에 요 범위가 이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아직 모아타운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할까, 뭐 그냥 모아타운을 한번 해볼까, 요런 생각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의중만 갖고 있는 거지 뭔가 눈에 보이는 진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뒤에 그런- 전화해봤거든요. 그런데 네. 네. 왜냐하면 귀한 시간이니까 제 말 한번 우선적으로 네. 들으세요. 네. 그런데 얘보다 이 모아타운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네. 여기 말고 네. 사업성이 더 좋고 네. 더 큰 재개발을 하는 곳들이 네. 여기 아예 다른 곳들이 있어요. 구역도 지정이 된 곳이 있어요. 네. 여기 바로 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신통기획 재개발로. 네. 그러고 요 아래쪽에 여기 내부순환로로 바깥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 인왕중학교 끼고서 네. 요 개미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구역 선정이 하나 됐고요. 네. 여기 벽산 아파트 앞쪽으로도 구역 선정이 다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네. 여기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이나 이번에 또 신통기획 재개발로 구역이 선정이 된 곳들이 네. 자, 모아타운보다 훨씬 좋은 재개발들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심지어 구역이 지정이 되고 또 구역 선정이 된 곳들도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 흔히 말하는 P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들도 다른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 서대문구 말고도 다른 곳들도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은데 네. 그런 구역들에 비하면 네.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게 아니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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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께서는 비싸다고 느끼시지만 지금 모아타운 이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조금 비싸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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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만큼 구역이 지정이 되고 선정된 곳들을 보면 네. 프리미엄이 훨씬 많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더 좋은 데는 거 15구역은 전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글쎄요. 그런데 좋다고 네. 하더라도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게 홍제역 앞에 바로 역 앞에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얘가 별로 비싸지를 않아. 네. 그러니까 홍은동에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쓴다라고 해도 네네. 그렇게 비싸게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빌라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미뤄두시고요. 보지 마시고 네. 제기동 쪽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홍제동을 잠깐 더 짚어드리면 이렇게 구역 선정이 되고 났다고 해도 네.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뭐 정비구역 지정도 받아야 되고 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민들 반대 25%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또 무산되기 쉽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 쪽이 많은지 반대 쪽이 많은지 지금은 그런 동의도 중요하지만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어찌 됐든 이 지역은 개발도 되게 더디고요. 네. 개발을 성공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시청자님께서 바라보는 높은 어떤 프리미엄이라든가 높은 아파트 가격을 받기는 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제기동 고려대역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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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그 투자 품목 같은 거는요. 네. 빌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뭐 역세권 개발이 됐든 네. 아니면 재개발이 됐든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텐데 네.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네.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기대. 예, 그냥 장소만 보려고 글쎄요. 하는 그냥 거지. 기대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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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고려대역이 기존에 6호선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동북선이 네.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하철 개통에 대한 효과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투자처이긴 한데 네. 지금 동북선이 새로운 지하철이 6호선 말고 새로운 동북선이 개통한다라는 그런 어떤 호재들은 네. 벌써 작년에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야. 네. 그러니까 좀 뒤늦게 네.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니까 남들 다 들어간 다음에 그냥 마지막 줄 서갖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도 저는 별로 투자 추천을 안 해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자양동이 남았잖아요. 네. 자양동을 보시면 지금 세 개 본 곳 중에서는 가장 낮기는 해요. 네. 나중에 아파트로 변한다고 해도 네. 지금 이 두 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할 것이면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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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해민병원 좌측으로 보면 자양일동 사무소 여기가 네.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네. 뭐 진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거 본 거는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아타운 안 하는 거예요. 글쎄 이 지정돼 있는 곳은 여기 자양초등학교 밑에 요 부분이라고. 네. 지금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네, 여기 자양초등학교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본 구역 좌측으로 지도상에서 좌측으로 있는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야. 네. 우리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신 거는 아까 제가 그 주소 듣고 봤더니 네. 여기는 그 구역 바깥인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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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바깥에. 모아타운으로 될까 기대하는 곳이라고 여기도. 네. 뭐가 그렇다고.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네. 제가 자양동은 추천도 많이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지역 그 동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중요한 게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곳과 일명 빌라의 비율이 높은 곳들이 있어요. 네. 근데 빌라의 비율이 높은 곳들이 사업 진행이 조금 빨리 가. 네.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이 높은 곳들은 얘네들은 사업성은 좋아. 네. 왜냐하면 같은 면적 대비해서 조합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단독에 대한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성은 괜찮을 수가 있어. 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업의 진행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색이 아래쪽에 자양 전통시장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의역 주변으로 해갖고 상업지역이 엄청 발달을 해 있어. 네. 상권이 발달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어느 정도 진행하다 싶으면 비대위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재개발 반대하는 세력. 네. 그쪽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진행 자체가 부동산에서는- 더디게 될 수가 있다고. 시청자님이 네. 원하는 것처럼 나중에 모아타운으로 혹시나 진행이 된다고 해도 네. 비대위의 힘이 세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춘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한 5군데 정도를 보셨는데 네. 투자 쪽으로는 다 별로 점수가 높이 매길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네. 일단은 재개발 쪽에 투자가 좋은데 네. 그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네. 사업 의지가 네. 굉장히 높은 곳을 봐야 돼요. 요걸 네. 추리는 눈을 하나 키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 일자리를 띄고 있어야 돼. 네. 요런 지역들. 세 번째는 주변에 아주 네. 안정적이고 높은 네. 가격을 유지하는 아파트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재개발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나머지 네 번째는 네. 재개발을 내가 노리고 들어갔는데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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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또 재개발이 나는 한 5년, 10년 안에 될 줄 알았더니 15년, 20년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털고 나와야 돼. 그렇죠. 털고 나와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 황금성이 좋은 곳들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곳들은 황금성이 그렇게 좋은 곳들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곳들을 다 반대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 곳들이 괜찮은 게 네. 영등포 쪽에 있어요. 영등포. 아, 네. 영등포 쪽에 보면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죠. 네네네. 신길 뉴타운 쪽에 네. 다 온통 아파트촌으로 변하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쪽에 보시면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는 신길 뉴타운이고 그 위쪽도 다 공공 재개발이고 뭐고 다 개발을 할 거라서 다 아파트촌으로 변할 곳이에요. 네. 아래쪽에는 다 재건축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신길 뉴타운과 아래 그 우성 우창 아파트 사이에 그 신풍역이라고 있는데 신풍역에서 보라매역 사이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아주 노후도 한 80% 되는 노후 주택지가 있어요. 네. 그쪽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신풍역에서 보라매역 사이요. 신풍역 1번 출구 쪽이요. 신풍역 1번 출구. 네네. 그럼 더- 더 자세한 건 보라매역은- 그냥 전화 네. 끊으시고 나면 다시 네. 한번 전화하셔서 한번 상담 신청해 보세요. 아, 이렇게 그럼 상담하시면 답변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 네. 다음 상담 위해서 요만큼 줄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투자 고민하면서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고민을 하셨지만 그 지역 모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니다 조언 드리면서 다른 새로운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니 저는 단독인데 네. 좀 너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좀 어떻게 아, 어떻게 옮겨 보는 게 나을까 어떨까 아. 그래서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네네. 거죠? 어디 네네.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여기 관악구요. 네. 관악구 어디 거주하실까요? 관악구 봉천동이요. 봉천동에 네. 주소를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신 걸까요? 아니 좀 그래요 좀 네. 그러네. 그러면 그냥 봉천동에 단독주택에 좀 거주를 오래 하고 계시는데 이 네네. 지역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는 좀 계속 살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봉천동 어디 쪽에 갖고 있을까요? 저기 관악구청 뒤에요. 관악구청 뒤에요. 네. 그러면 여기 일종 땅들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네, 네. 단독주택은 어떻게 그러면 층이 뭐 어떤 거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저기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이렇게. 아, 2층 지하 단독주택이네요. 네네. 2층 단독주택인데 지금 관악구청 뒤쪽이라고 하시면 네. 여기 청룡동 쪽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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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뒤쪽으로 네, 네. 뭐 요쪽이에요. 어찌 됐든. 네, 네. 그 요 바로 사이가 밑에. 되는데 여기는 바로 밑에예요. 네, 여기는 토지의 그러니까 용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오래 갖고 계셨던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를 지금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일단 뭐 개발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재개발 같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종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곳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그 최대 용적률이라고 하죠. 150%. 네. 그러니까 용적률은 150%, 건폐율은 60%. 요 기준 내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개발 행위는 할 수는 있어. 네. 그래서 새로 이렇게 빌라를 뭐 한 4층, 그리고 여기는 또 아주 그냥 엄격한 그 층수가 적용되는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간혹 5층짜리도 지을 수는 있어. 네. 그런데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예, 예. 혹시나 서울시에서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어떻게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재개발이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먼 얘기이기도 해. 너무 불특정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한없이 이걸 갖고 있는다라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고요. 네. 요거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는 어떻게 돼요? 2억 2천에 네. 100만 원이요. 2억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네네.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요걸로 좀 가게에 조금 도움은 되셨을 텐데 네. 그 2층짜리 주택 여기에 이 일반 주거 지역에 2층짜리 주택이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데 굉장히 오래된 주택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새로 짓기도 시청자님께서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니 다시 지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됐으니까 일단 새로 졌어도 30년 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2층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월세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하는 건 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는 소리고.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답을 정해 드릴 건데 한 가지 방법은 지금 2층에서 시청자님이 좀 건축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30년 전에 물론 했겠지만 여기가 서울대학교 때문에 그래도 원룸이 잘 나가는 곳이에요. 네네. 원룸으로 새로 신축을 좀 하셔서 이 월세 비율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창출하게 되면 이 수익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여기서 덤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 기술이 좀 건축을 해보셨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쉬운 일 아니에요. 괜히 건축업자 질질 따라다니다가 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고 막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네. 시청자님이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새로 신축하는 것도 방법.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더 가지고 계셔.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여기서 보증금 한 2억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돈 가지고 조금 내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아까 먼저 앞번에 전화하셨던 분처럼 재개발지 같은 거 아까 그 영등포 그런 것들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 뭐 2억 중반이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2억 5, 6천이면. 그래요? 요런 거 투자해서 요즘에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서울에 이제 올 가을 이후부터 굉장히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은 있는 거 부시고 새로 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재개발들을 엄청 많이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목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그런 쪽에 가서 요걸 투자해 놓고 네. 추가 분담금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추가 분담금을 나중에 우리 주택을 정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하나 괜찮은 30평대 아파트 받으면서 예. 나머지 돈은 팔고 나서 나머지 돈은 뭐 원룸을 하나 서울대 입구 쪽이라든가 예. 여기 원룸들 많잖아 오피스텔 예. 요런 거 해가지고 월세 다시 1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데도 해도 월세 원룸만 하나 해도 1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대 입구 쪽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좀 굴리시면 나 이거 다 쓸어가는 주택 노후주택 아니고 새로운 30평대 좋은 아파트 가격 올라갈 아파트 하나 구하고 월세도 지금 월세로 유지할 수 있고 자세한 거는 뭐 전화 끊으시면 1:1 상담 한번 신청해 보세요. 네네. 네. 네, 아직은 급하게 매도 결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치가 올릴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내가 마포 태영 아파트하고 네. 가락동에 헬류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종부세하고 이런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네. 처분을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건지 앞으로 네.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마포에 태영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네. 헬리오시티도 가지고 계시고 네, 이 두 개는 거주는 안 하고 계실까요? 네, 임대예요. 두 개 다 임대 주고 계시는데 좀 세금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그 운용 네. 방식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일단 헬리오시티랑 마포 태영이에요. 네, 헬리오시티랑 마포 태영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둘 다 좋은 아파트예요. 네네.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죠. 그래요. 처분을 하려면 지금 마포 태영을 네. 처분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신축이잖아요. 네네. 신축이면서 뭐 어찌 됐든 송파구의 지금 대표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뭐 물론 잠실벌에 또 아파트가 있지만 네. 그래도 헬리오시티는 뭐 그 세대수 굉장히 많고 어쨌든 대표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일례로 우리나라에 그 이런 주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2,000호예요. 2,000호. 2천만 호. 예. 2천만 호의 주택들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네. 이 중에 서울에서 차지하는 게 13%가 서울에 있어. 아, 그래요? 이 중에 서울에서의 신축의 비율이 1.3%야. 아,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전국의 상위 1.3%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집을 굳이 팔 이유는 하나도 없죠. 아니, 이제 종부세하고 이런 부담들이 커질 것 같아서. 그 부담 때문에 한다면 뭐 개인의 어떤 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 제가 그런 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없어요. 현재 전부 다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익일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이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생긴 텐데 네. 당연히 아니, 당연히 다른 헬리오시티를 따로 가지고 마포 태형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소리예요. 아, 종부세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부세 흐름은 전화 끊고 나서 다시 전화 주세요. 왜냐면 아, 그래요? 뒷분들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앞에 첫 번째 분이 좀 예. 길게 하셔갖고 그러면 일단-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태형 아파트를 지금 당장 정리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네네. 태형 같은 경우도 앞에 학원가 잘 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접근성 좋죠. 옆에 또 재개발해가지고 마포 자이부터 여기가 아파트촌으로 형성이 될 거거든요. 네네. 마포 태형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은 연식이야, 연식. 예. 그 한강이 지금 거기가 전망이 되는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연식이 문제라고요. 네. 이게 지금 26년 차거든요. 네네. 그런데 99년도. 예전에 얘가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 쪽에 기부 체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350%인가 340%인가 용적률을 많이 기부 체납하고 나서 그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새로 재건축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거의 불가능이라고 예. 봐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1:1 재건축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네.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데 지금 26년 차에 지금 상황에서 마포 태형 아파트를 나 이거 재건축이 걱정이 되는데 이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네. 지금 아니, 같은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지난번에- 지금 같은 리모-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네. 학군이 이렇게 학원가를 끼고 있는 이런 학군 정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좋고 이런 아파트들이 나중에 덜 떨어져. 네. 다른 것들이 100원 떨어질 때 우리 아파트는 30원 정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셔도 하나등의 문제가 없고 파는 건 지금 당장 말고 다른 아파트들이 불안할 때 지금 더 빠질 때 우리 아파트는 덜 빠지면 나는 70원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팔고 그 아파트를 사든 뭐 그때 파는 것들은 매도 타이밍은 그때 잡으시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 다 그런데 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리모델링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다가. 네. 태영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시청자님께서는 찬성하시면 돼. 아, 그래요? 안 하고 하는 건 제가 여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저한테 네네. 상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두 개 모두 보유하는 게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건물 지금 뭐 재개발을 조금 한다 하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앞으로 전망이 좀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좀 더 몇 년 그 재개발까지 다 기다려야 될까 뭐 아직 그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네.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부동산을 좀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금정동 쪽에 재개발인데 네. 그 상가 건물 조그만 거 갖고 있거든요. 금정동에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네. 금정동 이게 군포시 금정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가 네네. 건물. 금정동에 어디쯤에 위치한 상가 건물일까요? 그 85단지요. 85번. 85번지, 금정동 네. 85번지 일대 상가 건물을 지금 주변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정리해야 네.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하는지 소장님께 네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번지 때는 요쪽 TV 보고 계세요? 네네. 요 금정파출소 주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85번지 일대가 여기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가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아시겠지만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어요. 음, 그런데 여기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여기가 건축 허가 네. 제한 구역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건 저 건축 허가 네네, 맞아요. 네, 건축 허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한 구역이란 말이에요. 네. 개발도 제한하는 구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신축 행위를 못 하는 거야. 네. 이 소리는 뭐냐면 신축을 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면 조합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업성이 떨어지잖아.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 허가 제한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요런 데들은 10중 8구 재개발로 가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시청장님께서는 여기는 갖고 계시면 재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정역 쪽으로 보시면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하거든요. 네. 역세권 개발도 있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그 4호선 그 너머로 해서 보면 새마을금고짜리로 해서 여기에 금정 2, 3, 4 구역이 있단 말이야. 군포 1구역까지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건물 주변으로 이쪽 지역들이요. 재개발이 정비 사업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어, 지금. 듣고 계세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들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구역 지정이 된 곳들이 대부분인데 얘네들이 빨리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레미안 아파트, 레미안 하이어스랑 이편한 세상 금정역 에코센트럴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 보면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레미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미안이 됐든 이편한 세상이 됐든 지금 거의 한 고가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갈 때 재개발은 쭉 정비 사업은 속도를 받게 되는데 지금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대표적인 신축들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숨을 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네. 그냥 상관없이 시청자님은 여기를 지금 파는 건 아니고 네. 조금 더 갖고 계셔. 네. 그리고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갖고 계셔. 네. 요때까지 갖고 계신다고 보면 지금 갖고 계시는 건물에 상가주택이라고 했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지 면적이 한 56평 정도요? 그러면 56평 정도면 큰 어떤 제약이 없다고 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32평하고 24평 아파트 두 개를 받든가 1+1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30평 뭐 34평 아파트 하나 받고 아파트 전면부에 있는 상가를 하나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손해보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지금 파는 건 좀 억울하고 좀 더 갖고 계시다가 적어도 사업 시행인가. 왜냐하면 지금 건축허가 제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개발이 될 거거든요. 구역 네.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조합 설립하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갈 테니까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갖고 계세요. 네. 고민을 하더라도 그때 고민을 하세요. 그래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기분 좋게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지금 의왕시 포일동에 네. 임조건 푸르지오 에센트로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앞으로 투자랑 아이 학권 생각해가지고서 상급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광진구 차양동에 한강조망 가능한 네.
한강우성, 우방, Y파크 같은 데랑 네. 그다음에 광장동의 극동 아파트 그 재개발 때문에 네. 보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신통이나 모아타운 같은 빌라 들어가서 저희 사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이 학군 때문에 평촌 학원가 근처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아이 학군이랑 음. 해서 투자까지 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의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지금 거주를 이 포일동, 의왕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에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이제 학군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선은 서울권으로 보신 게 이 광진구 자양동의 이 한강변 아파트 그리고 광장동의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좀 재건축 바라보는 극동 아파트 말씀 주셨고 아니면 좀 몸테크를 가능하게 하는 신통이나 이 모아타운지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평촌 학원가 근처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그 인덕원에 있는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괜찮았어요. 인덕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의 호재에 어떻게 보면은 딱 어떻게 중첩이 되면서 가격 자체도 네. 많이 올랐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는 정체기가 좀 갈 텐데요. 네. 저는 이 시기에 상급지 갈아타는 건 찬성이에요. 네. 그냥 여기에서 뭐 물론 평촌 학원가 당연히 좋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좋은 학군에 또 다시 가서 이왕이면 내 집값도 더 올라갈 곳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지금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연식이 됐든 어떤 그 지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네. 이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에서 상급지로 가기에는 지금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 아파트가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나쁘다기보다는 네. 어차피 아이 교육도 있고 뭐 한다라고 하면 뭐 평촌도 괜찮지만 뭐 광장동 같은 경우는 학군으로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맨 끝에 말씀하셨던 뭐 재개발지 들어가시는 건 지금 어차피 거주 주택으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 목적 그냥 지금 아파트 거의 신축급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네. 이렇게 그 재개발지 빌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도 지금 교육 연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 정서에도 안 좋고 안 좋아요. 아, 그냥 그래요?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너무 투자성, 수익성만 따지지 마시고 네. 일단 자양 3동에 보면 여기 우방 아파트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우방 리버파크인데 네. 말 그대로 리버자가 들어가니까 한강 조망이란 말이에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101동, 102동, 103동이 있는데 101동은 볼 필요 없고 네. 102동하고 103동을 보시면 돼요. 네. 요거 30평대가 지금 한 17억 조금 넘을 거예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 왜냐면 한강 조명이 각광을 받고 저쪽에 보면 뭐 건너면은 바로 청담동이고 좌측에 보면은 뭐 자양 4동에 또 신통기획구역 그 옆에 성수동 재개발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요즘 들어서 오른 거야. 특이하게. 한강의 조망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이제 세대수가 좀 작고 네. 그리고 최고가를 지금 찍은 거야. 지금. 이 아파트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추후에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추후에 어디입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이 옆쪽으로 해서 네. 지금 TV 보고 계시면 혹시 여기가 이제 재건축하잖아요. 네, 옆에 4동인가? 네. 주택 재건축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우리 아파트가 반등 효과는 충분히 가져갈 수는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조금 뭐 물론 재개발을 시작하는 것들보다는 당연히 기간은 빠를 텐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조금은 중기적 단기 중기에서 좀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그렇다고 뭐 롱런하면서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어차피 같은 한강 조망을 바라보면서 아이 학군에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네. 저는 광장 극동이 나을 것 같아요. 아, 극동이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 리모델링에서 이제 완전히 재건축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네, 대장이란 그렇죠. 말이야. 1, 2차가 있는데 네. 1차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왜냐하면 학군 쪽에 더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뭐 극동 1차가 한 19억, 2차가 한 네. 18억 정도 하는데 네. 여기는 뭐 어차피 아직 먼 얘기기는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저쪽 뒤에 보면은 포제스 한강이라고 해서 평당 1억씩에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줄 서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강 조망은 뭐 아까 우방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훨씬 대장으로 해서 앞으로 얘네들은 엄청 좋은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야. 어찌됐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서 여기는 매매율이 굉장히 낮아. 그 소리가 네. 뭐냐 하면은 아파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학군에 매여 있는 지역이라 한 번 들어오면 12년 문격. 네, 잘 안 나가죠. 네, 초등학교 6년, 중3, 고3까지 해서 학원도 바로 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 네. 같은 경우 이쪽 지역은 굉장히 귀해 매물도. 그러니까 아이 네. 교육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광장 극동을 추천드리고요. 네. 근데 금액이 지금 19억, 18억이란 말이야. 그런 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조금 없는데 네. 그런 거 감안하면 다른 것들 아까 우방이라든가 뭐 재개발되는 신통계획 이런 거 말고 네. 고민을 하시려면 광장 극동하고요. 아내분하고 상담해서 여기 거여동에 있어요. 거여 마천에 보면 네. 여기 송파구란 말이에요. 네. 송파구고 앞으로 여기 거여 마천지구가 다 새 아파트로 바뀌어. 아래쪽에는 위례고 여기 다 아파트촌으로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네. 이 위쪽은 가밀지구고. 네. 그러면 여기는 대한민국 3대 강남 3개라고 하는 서초 강남 송파 중에 하나인 송파구란 말이고 거기에 네. 역을 끼고 있는데 여기 이편한 세상하고 롯데캐슬이 있어요. 네. 30평대인데 롯데캐슬은 16억 훨씬 새 거야. 얘네들은 새 아파트예요. 아, 이편한 세상은 15억이에요. 네. 송파에 34평짜리 신축이. 네. 지금이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고민해 보셔. 여기서 대치동 라이딩 하면 돼. 대충. 네, 가깝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여기 아까 광장 극동하고 여기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 지금 걔네들은 19억이면 여긴 15억이야. 아, 19. 신축이고. 네. 예,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학군지까지 고려한 투자처로는 보셨던 아파트들 중에서는 광장 극동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비교할 만한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정말 1시간 가득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고민들, 좀 복잡한 고민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함께 내 인생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김종인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정신없이 상담을 하면서 달려왔는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제 요 기회, 2025년도에 요 기회를 놓친다고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목적한 아파트가 됐든 투자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순간은 굉장히 기회가 다시는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후주택지 아니면 노후 아파트 이런 것들을 무조건 되겠지. 역세권이니까 되겠지. 아니면 노후도가 한 7, 80%니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황금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또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 자체가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확실한 투자처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상담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내 날씨가 춥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